안녕하세요. 매튜 CG의 매튜입니다. D5 렌더 인터페이스 및 간단하게 재질 입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릿지 모델링을 불러올게요. 먼저 오픈을 하고요. D5 렌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리얼 스튜디오 이정학 강사님이 만드신 D5 렌더 사용 설명서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만든 설명서이고요. 조금 지나긴 했지만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사용 설명서 6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6페이지를 참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D5 렌더로 스케치업으로 만든 모델링 트릿지 오피스 평면도를 열면 이렇게 스케치업에서 마지막으로 저장한 장면이 그대로 불러와지게 되고요. 지금 이건 평면도에서 천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천정을 숨기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업에서 불러온 씬들이 그대로 같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출입구, 리셉션, 휴게 공간, 탕비실도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재질을 따로 주지 않은 거고요. 스케치업 재질이 그대로 불러와진 거고 조명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원 파일 그대로 불러와져 있습니다. 먼저 아까 이정학 강사님이 만드신 D5 사용 설명서에 D5 렌더를 켜시고 스케치업으로 작업한 모델링을 불러오면 상단에 이런 메뉴바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메뉴바가 쭉 있어요. 메뉴바가 있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좋지만 내용이 많아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일에 Save As, Import, Render, Back to Welcome, Exist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Save랑 Save As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듯이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잘 아시죠? Save As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다른 장소에다 저장을 할 수 있고 또 임포트 같은 경우는 스케치업으로 작업한 파일들을 이렇게 눌러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임포트에 이런 불러온 파일들을 눌러서 이렇게 불러올 수 있죠. 이거는 제가 3D 웨어하우스에서 받은 파일인데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렌더를 설명을 드리면 렌더 같은 경우는 포토, 파노라마, 비디오. 저는 프로 버전 1에서 비디오까지 있는데 포토를 눌러서 이렇게 렌더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V-Ray에서 씬을 잡고 렌더를 돌릴 때 씬대로 이렇게 장면을 렌더로 표시할 때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렌더를 눌러서 볼 수도 있고 Back to Welcome은 다시 뒤로 가게예요. 뒤로 가서 첫 번째 화면 D5 렌더 켰을 때 첫 번째 화면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화면이 나와서 다시 파일을 새로 불러오거나 아니면 D5 렌더를 종료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오늘은 간단한 인터페이스만 설명드리는 거니까 제가 D5 렌더 화면 조작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키보드 방향을 보여드리려고 화면에 띄워놓으려고 하는데 자꾸 닫히니까 이렇게 볼게요. 우선은 마우스 휠을 누르고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면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오른쪽 상단에 벌드뷰랑 발자국 모양,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3D는 스케치업이랑 같아요. 스케치업에서도 화면을 조작하실 때 마우스를 휠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전환하게 되고, 드래그 하면 확대, 뒤로 하면 줌아웃이 되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고 방향을 전환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하게 되죠. 이게 똑같아요. 스케치업에서 마우스로 혹은 Shift를 누르고 화면을 평면 이동, 그리고 드래그해서 화면 전환, 휠로 화면 전환하는 게 같아요. 같고, 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워크로 해서 하는 기능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D5 렌더에서 워크를 하시게 되면 방향키로 이렇게 W, S, A, D, Q, E. 그러니까 W는 앞으로 가는 거죠. S는 뒤로 오게 되고, A는 좌측으로, D는 우측으로, Q는 위로 올라가고, E는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Shift를 누르고 움직이시게 되면 이렇게 속도가 더 붙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감도를 하실 때 실내 같은 경우는 사실 움직일 범위가 작잖아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도 되지만, 조감도 하실 때는 높은 곳에서 혹은 멀리서 가까이 올 때 WS로만 움직이게 되면 화면이 잘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야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방향키나 아니면 3D로 활용해서 움직이면 되는데, 제가 3D랑 방향키를 언제 사용하는지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재질 입히는 법도 간략하게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파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죠. 어셋에 가시면 D5 렌더에서 D5 렌더 안에 들어있는 재질, 그리고 모델과 파티클스라고 이번에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새로 생겼어요. 이 부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재질을 입히려고 해요. 지금 이 오피스에 보시면 이 칸막이 있죠. 칸막이가 그냥 약간 밝은 녹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색으로 돼 있고, 사실 색만 들어가 있어서 이 칸막이 표시가 잘 안 나요. 어떤 거냐면 제가 현장에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사진을 쭉 넘겨보면 여기 칸막이가 약간 패브릭 계열로 돼 있어요. 패브릭 계열에 약간 밝지는 않지만 약간 회색에 가까운 패브릭 계열의 책상을 막아주는 이제 칸막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 부분을 한번 비슷하게 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위에 상단 메뉴에 머테리얼 피커라고 약간 스포이드 모양이 있어요. 스포이드 모양을 누르시고 재질을 누르면 같은 재질의 같은 재질,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같은 재질로 먹인 게 전부 클릭이 돼요. 지금 이 책상을 이렇게 막아주는 파티클 칸막이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전부 클릭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어셋에서 패브릭이라고 있어요. 패브릭을 누르시고 많은 패브릭들이 나오죠. 한번 이거는 해보시면 돼요. 한 번에 딱 자기가 맞는 거를 고르지 못할 수도 있어서 많은 재질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기로 스몰로 볼 수도 있고 라지로 볼 수도 있고 미디엄을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미디엄으로 볼게요. 미디엄을 보시고 패브릭 하나 한번 눌러볼게요. 그레이 코튼 한 번씩 실험을 해볼게요. 티베탄 블루 데님이라는 재질을 눌렀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바뀌게 돼요. 근데 조금 재질이 크게 들어갔죠. 좀 더 작은 촘촘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 재질 크기도 조절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때 이 재질 크기나 아니면 UV 값이라고 해서 재질의 방향도 바꿀 수 있고요. 재질을 회전도 시킬 수 있어요. 스케치업의 텍스처랑 같은 기능인데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레이 린넨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레이 린넨이 들어갔네요. 그래도 촘촘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레이 코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크네요. 그레이 린넨으로 해볼게요. 그레이 린넨으로 하시고 여기에서 아까 봤던 색깔보다 이건 회색이고 얘는 약간 파란 블루빛이 살짝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컬러를 누르고 색깔을 조절할 수 있어요. 약간 블루로 조절을 하고 지금 색깔이 조절이 안 되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한번 다시 스포이드 모양의 아이콘 누르고 재질을 눌러주고 색깔을 여기서 이제 조절하면 되는데 휴에서 색깔을 맞출 수 있고요. 세터레이션, 이건 밝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밝기를 조절하게 되면 이제 색깔이 들어갈 때 이게 지금 하얀색 0이죠. 100으로 갈수록 진하게 돼요. 밝기가 진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살짝 올리고 이 상태에서 색깔을 조절하면 살짝 블루빛으로 가죠. 여기서 좀 색깔을 세터레이션 값을 좀 내리면 다시 색이 빠지죠. 색을 올리고 밸류 값은 색의 진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밸류 값을 0으로 두면 완전 검해지고 완전 올리면 검은색, 흰색 딱 보시면 돼요. 조금 올릴게요. 살짝 올리고 세터레이션 값을 살짝 조절하면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용어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몸으로 저는 하면서 실제로 만져보면서 습득을 한 거라서 제가 이쪽 전공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실제로 이 프로그램 만져보면서 몸으로 체득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값을 조절해서 사진을 보시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유리도 지금 여기 보시면 스케치업에서도 파란색 계열로 들어가 있어요. 유리가 이렇게 파란색 약간 블루빛이 들어간 유리인데 투명하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또 스포이드를 누르고 유리를 누른 상태에서 어셋으로 들어가서 아덜에 들어가시면 베이지 글라스라고 있어요. 베이지 글라스를 누르고 다시 유리를 누르면 이렇게 투명하게 들어가고요. 지금 고객이 요청한 게 이 지금 유리 파티션, 글라스월 파티션에 들어가는 프레임을 블랙 서스로 넣어달라고 했어요. 블랙 서스로 넣어달라고 하셔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 자체가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바꿔볼게요. 스포이드를 누르고 다시 프레임을 누른 상태에서 어셋으로 들어가서 어셋에서 메탈이라고 있어요. 메탈도 67개의 이제 재질이 있는데 블루, 블랙, 메탈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메탈 값이 들어갔죠. 근데 조금 이것보다 더 진한 다른 값을 줘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다른 값도 눌러보시면 돼요. 이렇게 미러 실버로 눌러서 하면 미러 실버처럼 표현이 되죠. 저는 이 재질이 루미온이랑 비교했을 때 사실 루미온도 재질을 직접 다운을 받아서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노멀 값, 스펙출러, 러프니스, 메탈 이런 값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잘 몰라도 재질을 넣어보고 이 값을 조절해서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몸으로 저는 체득을 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정확히 모르기도 하지만 사실 조절을 해보면 이렇게 터득을 할 수 있어요. 블랙 아이언을 한번 눌러볼게요. 블랙 아이언 누르면 조금 약간 거친 표면이 되죠. 미끌미끌하진 않고. 이때 다시 스포이드를 누르고 이 재질을 누르게 되면 노멀 값과 베이스 컬러 값도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 베이스 컬러 값을 바꿀 수도 있고요. 노멀 값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사실 노멀 같은 경우는 여기 표면에 따로 나타난 모양이 없기 때문에 값이 바뀌지 않아요. 이 노멀 값에 어떤 무늬가 있거나 그러면 이 노멀 값을 조절하면 이 무늬가 조금 진해지거나 아니면 안 보이게 되거나 하게 되고요. 로프니스 값은 거칠기인데 이 로프니스 값을 여기에서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타일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좀 약간 생뚱맞지만 스톤 같은 걸로 제가 한번 줘볼게요. D5 렌더가 조금 아쉬운 점은 재질 눌렀을 때 바로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로딩이 걸려요. 한번 줘보겠습니다. 다크 샤르프 락스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돌이 들어갔죠. 조금 로프니스가 강할 것 같은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로프니스 값이 있어요. 이렇게 로프니스는 거칠기인데 여기서는 로프니스가 안 먹네요. 노멀 값 한번 조절해 볼까요? 노멀 값을 조절해 보니까 이런 그림자나 색깔들이 좀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헤이트 제가 이 D5 렌더에서 이번에 새로 생긴 게 헤이트라는 값인데 값을 조절을 하면 막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죠. 이게 많이 심해요. 사실 이제 야외에서 조경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주시거든요. 이때 헤이트 값을 잘 이용하면 이렇게 돌 모양을 따로 모델링을 안 해도 이런 강한 표현들을 줄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에서 언두 뒤로 돌아가는 언두 컨트롤 Z죠. 다른 프로그램 같아요. 언두를 하면 이렇게 돌아가요. 스케치업 D5 렌더에서는 한 10번 정도 제가 해보니까 10번 정도 언도가 되더라고요. 루미온은 언도가 3번까지 된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재질을 한번 주게 되면 저는 취소를 하고 하는데 D5 렌더에서는 언도가 10번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재질을 잘못 주거나 아니면 다른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좋고요. 나무도 한번 바꿔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재질을 간단하게 주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재 패널인데 디자인을 제가 했습니다. 예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디자인 의뢰는 처음이라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재질을 많은 우드가 또 64개가 있는데 우드로 이렇게 재질을 주면 이렇게 재질 값이 들어가요.
좀 밝은 걸로. 이렇게 재질값을 줄 수 있습니다. 바닥도 한번 우드 프레임, 아니요, 우드 플로어로 한번 줘볼게요. 지금 데코 타일 스케치업에서 그대로 사용한 재질이고요. 한번 헤링본 모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로딩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헤링본 누르고 바닥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또 여기에서 지금 노멀값이 있는데 노멀값은 안 바뀌네요. 크기도 조절을 제가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UV에서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호리젠탈 옵셋 해서 나중에 이거는 마감에 선을 맞추실 때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프레임 끝나는 부분이 뭐 버티칼은 이렇지만 호리젠탈 값을 좀 조절하고 싶다. 헤링본 이 부분에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살짝 올리면 딱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크기 조절도 되고 버티칼, 호리젠탈 다 조절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강의가 길어졌는데 보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